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는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시리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죠. 그래서 또 게스트분들 모셔서 또 얘기해 볼 거고요. 오늘도 또 화려한 게스트 모셔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묻어갈 수 있는 게스트이죠. 묻어가기 위해서 네 소개해 볼까요? 네, 먼저 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네. 먼저. 저는 이 서대문 라디오의 옆 동네인 마포에서 지금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21대 국회에선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장혜영입니다. 저는 토론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대선대 그 JTBC 네, 너무 최고였습니다. 정말. 정말 이를 안 밀고 팬입니다. 네. 저야말로 먼저 해주시죠. 소개도 소개도 안 하시고 지금 그럼요. 제가 지금 덕업일치 했기 때문에 네, 기쁜 마음으로. 저야말로 저는 오늘 덕업일치에 성공한 이제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디페이크 때 네. 나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과학수사학과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이고 또 한국여성의회 전화에서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또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경 선생님은 저번에 그럼요. 저희 두 번째 게스트 두 번 네. 나온 유일하게 최초로. 네, 최초로. 약간 그 갱님이라고 하는 게 전 더 아, 익숙한데 좋아요. 근데 조경숙이라고 하니까 되게 새삼스러운 느낌. 그쵸. 제가 갱이라는 활동가 명으로 보통 네. 활동을 해가지고 갱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두 분이 원래 갱으로 활동하실 때 두 분이 아셨던 거예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10대 여성 인권센터 활동을 할 때 네. 장혜원님 뵙고 그때 이제 또 만나서 많이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던. 네. 왜냐면 장혜원님 예전에 오픈랩 활동도 하셨었죠? 네, 그쵸. 오픈넷 사실은 만들 때 그 초기 활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 오.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옛날 일 같은데 이제 지금은 되게 완전 다른 시기에 오픈넷을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 차에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픈에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만났었더라고요. 과거에 네, 오픈에 과거에. 할 때? 네. 2012년 11월에 그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스릉흔드. 네. 맞아요. 그때- 인터넷이 그때도 약간 엄청 네, 뭔가 맞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 같지만 사실상 얼마나 엉망진창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터넷의 가능성을 우리는 다시 찾을 것인가 그래서 네. 이 꽉 물고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을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해멍이라는 맞아요. 단체로 맞아요. 오셔가지고 해멍? 네. 해멍이라는 세상 해멍. 넘게 할 때 네. 이렇게 그때 해서. 발제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때 미디어스 기자로 현장에 있으면 기사를 썼었던. 기억력이 또 엄청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기자는 아무나 네.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검색해서 안 거 아니야? 아까 그 장혜영님이 처음에 정의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할 때 저희는 또 정의당 밑에 이제 언론개혁 10년대 있을 때니까 그러면 뭐 정의당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미디어 쪽 활동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혜영님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검색하다가 내가 만났던 그분이구나. 맞아요. 그분이 해먹이었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때 망중립성 얘기 네, 맞아요. 해서. 견우와 증녀. 진짜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네요. 견우와 증녀는 오기 전에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견우와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네요. 참여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망중립성을 그거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화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망중립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울 때여가지고 그쵸, 어렵죠. 그때 맞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쉽게 해주시느라 맞아요. 만화를 대비해서. 그려서 그렇게 했었던 그렇군요. 네. 옛 과거가 있습니다. 네. 수고. 계엄도 지나고 사실은 우리가 대선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두 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엄청 바쁘시지 않았어요? 바쁘셨을 것 아니 뭐 같아요. 사실 여기는 저희 다 광장에서 이제 마주치는 사이였어가지고 약간 강제 오프라인 모임 하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번개처럼 많이 그러니까요. 생겼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딱 반년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어떻게 정신없이 계속 광장에서 이제 있는 느낌이었었고 근데 단순히 딱 이제
당연히 파면하고 탄핵하는 거는 전제인데 이제 그 이후에 사회대개혁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젠더 정의를 실현할 건가 이제 그거에 아무튼 사람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이제 에너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싶은 에너지 이 안에서 정신없이 반년을 살았죠. 맞아요. 네. 갱님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시위가 보통 동십자각에서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근데 저의 학교가 제 대학원 다니는데 학교가 해화 쪽에 있거든요. 근처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이제 시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오. 그게 당연한가요? 예심이 끝났습니다. 인간습니다. 네. 혹시 논문 주제가 뭔지 물어봐도 아, 저 되나요? 논문 주제는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위한 네. 디지털 증거 지원 서비스. 오, 네. 너무 유용하게 네, 들려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하게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보통 핸드폰까지 다 맞아요.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숨겨서 증거를 보관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제 본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우. 통과를 기원해요. 통과하고 네. 우리도 볼 수 있게. 아, 그럼요.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귀한. 그리고 갱님이라고 아, 네, 갱님 해주셔도 됩니다. 갱님, 네. 갱님은 책도 최근에 내셔서 네. 아, 네. AI 블루라고. 블루라는 책을 네, 냈습니다. 저희 원래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만 하고 아, 책도 내셨는데 얼마든지, 모시자. 네, 나중에 AI 주제로 한번, 네. 네네.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고 이렇게 두 분 모셔서 오늘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딥페이크 관련한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네. 그 사실 저희 안 닿아도 지역의 될까요? 소리. 네, 골목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네, 그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딥페이크 시즌 1을 했었을 때는 그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막 멘붕 상태에서 이거 뭐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막 이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정리를 우리 할 일들을 좀 정리해보자 이런 그런 컨셉으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또 범죄가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엠번방 이후에 서울대 엠번방도 있었고 또 뭐 목사방도 있었고 이렇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전만큼의 관심은 없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처음에 막 분노하고 막 그랬던 것만큼의 대중적인 관심은 없고 그러면서 좀 반복이 되는 양상이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반복과 이런 것들 좀 네. 그러니까 사실 타임라인을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저는 2024년에 가장 큰 충격은 딥페이크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걸 12월 3일 날 뒤집는 다른 충격이 아, 정말 12월 3일. 완전히 그쵸, 맞아요. 네, 약간 그 딥페이크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진짜 얻어맞는 기분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계엄은 약간 위에서 이렇게 빵 누르면 타노스의 주먹이 빵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충격이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충격이 이제 규모가 작아 보이는 이제 그런 종류의 심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텀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 계엄 국면을 내란 국면을 수습했으니까 다시 이제 마주한 과제를 이제 남아 있는 과제를 들여다본다 같은 기분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미디어 자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만약에 평상시였다면 계속 이런 디지털 성범죄 문제, 폭력 문제를 다룰 분들도 다 이 계엄 문제에 관련된 그쵸. 이제 취재 자원을 투입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못 받는 부분들이 아마 사람들의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설령 계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첫 충격이 계속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폭력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 라는 데 기본적으로 적응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데 근데 이제 무감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게 너무 어쩔 수 없는 일이야가 되기 전에 이제 적절하게 개입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제가 12월 3일에 계엄이 났었잖아요. 근데 제가 12월 4일에 제주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강의를 했어야 됐거든요. 예정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네. 가면서도 이걸 강의하는 게 맞을까 지금. 그래서 듣는 분들도 다들 지금 디지털 성범죄를 듣는 거 맞을까? 그러니까. 네, 다들 약간 의아해하는 상태로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바꿨어야지. 계엄과 디지털 이런 걸로. 제 잘못이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제를 다들 약간 삐용한 상태로 이 강의를 하면서 맞아. 이제 막 그 질의응답을 했는데 질문이 서울에는 탱크가 들어왔다는 무슨 일이 아니네요. 디지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지금 문제가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막 그런 얘기 주로 질의응답으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나는 방식이 이제 우리 딥페이크 AI 기술이 들어간 영상이 공유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점에선 다르지만 그렇게 어떤 성희롱, 성모욕적인 그런 성폭력 게시물이 카톡방에서 이렇게 유포되고 그리고 그거를 막 보면서 조롱하고 이건 사실 2015년, 16년 때도 맞아요. 지인 능력방. 네, 지인방, 지인능력. 네, 네. 지인 능력방, 뭐 그리고 무슨 교대방,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에 조금 놀랐던 거지. 사실은 그게 유포되고 공유되고 희롱당하는 그 문화 자체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직면해왔던 성범죄여서 사람들이 또 막 그렇게 막 새롭게 느끼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딥페이크 이제 사태가 터지고 이 문제를 그런 엄청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자는 측면하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을 달성한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맞아요. 돼요. 근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조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 안 됐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이에요. 네. 오늘 그런 얘기 같이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냥 막 얘기를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정보보안 컨퍼런스 글로벌에서 네.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 세계 최대의 딥페이크 성착취 커뮤니티 연구가 올라왔어요. 연구 논문이. 근데 이 논문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그 딥페이크 성착취 게시물들이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욕망하는가, 이 제작진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 다 파헤쳤 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딥페이크를 하는 AI 기술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최고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개발을 한 연구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연구자들이 논문도 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논문 저자들이 논문에서는 우리 기술이 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약간 이렇게 써놨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커뮤니티 운영진이었던 거예요. 뭐야. 네. 그래서 그 논문이 그걸 밝혔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네, 그 논문의 공동 저자들이 다 각자 운영진, 그리고 개발 제작자, 그리고 뭐 코멘터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지 달고 활동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밝혀냈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와 그리고 그런 범죄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기술에 악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술의 이용 목적 자체가 그것이 범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성폭력이라는 문제 플러스 이제 기술이어서 달라지는 점은 이제 학계들 특히 AI 최전선에 있는 개발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이 공모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그럼 연구율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네. 어느 정도 답을 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선의를 가지고 이제 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 크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성범죄에 대한 문제도 문제 의식은 있지만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라고 하면 마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럴 수 근데 있네요. 이거는 신종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종 기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 기술을 강조하면 새로운 문제라고 하면 풀 수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연구자들이 그걸 해도 된다라고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사실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된 문제는 제도와 교육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는 또 기술 차원에서 또 대응이 필요하고 둘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맞아요. 저도 딱 이렇게 네, 정리가 되면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그쵸. 해결 방법들을 네.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쵸. 그렇죠. 네.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쵸, 그 맞아요. 깊은 인식의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네, 기운을 내서 이걸 계기로 풀어보자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딴 데 가서 그렇게 오래된 얘기하시면 문제라고. 됩니다. 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네. 사실 이 딥페이크 문제 관련해서는 두 분이 또 각각 다르게 각자 영역에서 또 어떤 활동이나 발언들을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제로 또 먼저 활동하셨는지. 저는 사실 딥페이크에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계속 일단 공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도토리 랩스라는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도토리 랩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토리처럼 작고 소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키운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최근에 했던 것들은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서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는 그런 개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반복 작업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 신고, 캡처 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업무 단계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자동화하고 기술 개발하고 네,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해왔습니다. 네. 좀 성과가 좀 있긴 했나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성과 낸 부분이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고객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마케터를 네, 투입해서 네, 했는데 네. 너무 좋았던 게 네. 그 2명이서 일주일 했던 일이 이제 1명이서 하루만 하면 된다. 아. 네, 그래서 오. 네, 성능이 몇백 %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토리가 대단하네요. 그럼요. 떡가나무가 되겠군요. 네. 네. 더 많은 사이트들을 더 많은 갑자기 더 많은 더 많은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사이트 제발 그만 만들어주세요. 그만하세요. 네, 하지만 도토리 랩스가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런 사이트가 종래에는 그냥 없어지기를 이 그렇죠. 시스템이 안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하는 일의 기분을 저도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딥페이크라기보다 이제 딥페이크는 하나의 양상이니까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21대 국회 직전에 M1방 방지법이 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데 아주 뼈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제 그나마 그 M1방 방지법의
크게 요체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우선은 처벌 조항의 근거를 만든 거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피해자 지원의 핵심 기능 중에서 필터링이 있었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 디지털 성착취물로 이제 범죄의 결과물로 판정이 된 것들은 이제 프린트를 떠가지고 사전 검열을 해서 그것이 계속 유포되는 걸 방지하는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 근데 그 조항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을 때 그 언저리쯤에 이제 이준석 현재는 개혁신당 의원이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던 네. 사람이 딱 그 반여성 정치 기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 건드리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가부 말고 이 N번방 방지법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 갑자기 카톡 검열법이다. 맞아요. 고양이 기억나. 사진도 못 올리게 하는 법이다. 네이밍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나쁜 말 하고 싶어. 하지만 네. 참아야 돼. 네,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N번방을 막지 못한다. 다만 카톡방을 검열할 뿐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막 공격을 해서 그것들을 막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특히나 21대 후반에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아 정말 근데 사실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법안이고 카톡 검열이라기보다는 사실 영상 파일의 DNA만 떠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번에 오픈 카톡방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너무 잘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발의해주신 덕택에 아닙니다. 네, 너무너무 네, 지금 잘 된 일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뭐 제가 발의했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그걸 지키는 역할. 아 그렇죠. 그거 네, 엄청 가까웠던 중요한 것 역할이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페미묻다 같은 방송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방송을 할 때 이미 너무 페미니스트 스피커들에게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로 나선다는 건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 그냥 저 여기 있으니까 저 불태워주세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출연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까지 안 나가면 그냥 그 주장만 잘못된 주장만 공론장에 계속 엄청 큰 목소리로 나가게 되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싸움을 그렇네요. 했었고 그리고 이제 22대에는 원외가 돼서 근데 원외가 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원래도 원내에 계시진 않았지만 출마를 했다가 의원이 되지 못한 이제 그 추적단 불꽃의 박지원 전 네네네.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상처받은 정치인들끼리 원외 정치인들끼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술이나 먹어볼까 하고 만났는데 그때가 딱 딥페이크 직후였는데 맞아요. 국회에서 제대로 반응 안 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제대로 된 메시지 하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나왔어요. 그냥 온라인 공간에서만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제대로 된 의제로 받아 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끼리 토론회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지난 여름에 만들었었던 딥페이크 문제를 얘기하는 긴급 토론회. 최소한 이것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 가시화 작업을 이제 했었던 게 작년의 일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 안에서도 그 문제를 받아 안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까지도 이 딥페이크 성범죄 박멸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죠. 이제 크게 성폭력 처벌법을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 이제 소지하고 유포하고 이런 것들 그냥 단순 소지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조항이 생겼고 그리고 국가가 이걸 방지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법제화가 됐고 근데 사실은 구멍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서지영 검사님 했었던 TF에서 네. 만들었었던 무수한 권고안들에 네. 비해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잠입수사 위장수사. 네, 위장수사하는 부분이 청소년부터 가능해졌고 이젠 성인까지 대상으로 확대가 됐고 형량도 좀 더 늘었고 그리고 그 이제 응급처치라고 네. 하죠. 사실은 다 방심위에서 지우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어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디성센터로 연락을 하고 디성센터에서 방심위로 연락하고 그러면 방심위가 지우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법 개정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바로 방심위에다가 이제 삭제 신청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맞아요.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위장수사도 사실 고민인데, 그렇죠. 그 10대 여성인권 센터에서 이번에 그 다른 경찰과 검찰과 다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 이미지를 찍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상습범이었는데 그 사람을 위장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위장 수사를 한 수사관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청법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수. 사실 그 사람은 기수잖아요. 이미 범법자인데 위장 수사로 잡았을 때는 이것은 미수이고 수사관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서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게 위장 수사를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다시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들이 너무나 방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구멍이 좀 많고 그리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사례들을 들어보면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유포를 해요. 근데 뭐가 그게 문제였냐면 디지털 성폭력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이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몰수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 자체를. 맞아요. 근데 이제 몰수를 PC에서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것까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장이 또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걸 냅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보복성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걸 유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다 구멍인데 이걸 다 촘촘히 하기에는 또 그 법적인 리소스?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장혜원이 다시 원내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다시 원내로 가주세요. 좋습니다. 원내로는 갈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그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그 얘기를 좀 이따 또 해보기로 좋아요. 하고요. 새 정부가 해야 될 일들, 네. 얘기해보고 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두 분이 오신 김에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요런 기술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새로운 기술. 그런 게 위험하다? 있나요? 위험한 기술? 위험한 기술이 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실 모든 기술에는 위험성이 그렇죠. 네, 상존하긴 한데. 이 모바일폰만큼 위험한 게 위험한 게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심각한 맞아요. 숭악한 모바일. 스마트한 모바일. 네. 저는 사실 좀 즐거웠던 경험이 즐겁다라고 하기는 또 딥페이크 AI 우리 성범죄 문제 터졌을 때 중국의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에 연락을 했어요. 왜 연락을 했냐면 그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뭐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딥페이크 AI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프레임워크들을 자기네들이 깃허브에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들을 좀 너네도 갖다 쓰거나 너네들이 연구 좀 이어받아서 해도 되고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요청들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너무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이걸 동아시아 여성들이 다 겪고 있었던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터졌지만 그래서 실제로 듀얼 디펜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중국의 여성 연구자이시고 그분이 개발하신 게 사진을 갖다가 딥페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본 사진에 이미 조작을 가해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미지만 그 AI가 학습해서 합성을 할 때는 그걸 방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성이 안 되게끔 하는. 엄청나다. 네, 애초에 합성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합성이 되더라도 좀 다른 얼굴로 합성이 되게끔 하거나 그리고 둘 다의 경우에서 워터마킹은 꼭 심어서 누가 어디서 어떤 기술로 지금 딥페이크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그 원본 이미지에다가 합성한 이미지에다가 심게 해서 이제 AI가 그 영상을 보고 판독해서 지금 이거는 누구 IP로 누가 어디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로 딥페이크를 시도한 영상이다라는 것을 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서비스화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성 연구자들이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냐면 이 딥페이크를 방지하게끔 원본에다가 그런 걸 심는 것도 AI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노트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의 노트북으로는 그런 AI를 돌릴 수 있는 GPU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원본 이미지를 그 AI를 적용을 해서 올리려면 이 노트북의 성능이 그 AI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겠죠. 제 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GPU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메타라든지 이런 서비스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GPU AI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AI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에 미리 탑재를 해서 자기네 필터를 씌우면 그게 그렇게 방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해주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겠죠. 물론 싫어하겠지만. 그럴 때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딥페이크는 AI의 하나의 적용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AI는 엄청나게 육성 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성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할 건지 이제 제어하는 기술도 같이 그 기술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게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오케이 메타에서 사업할 수 있지 유튜브에서 사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딥페이크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듀얼 디펜스. 디펜스 기술을 탑재한 상태에서 해야 돼. 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이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도 그 국회에 계실 때 불법 촬영 관련해서 소소형화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술과 연결되는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의 영상과 존재를 디지털화하는 그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그 초소형 카메라의 형태로 자꾸 이제 잠입돼서 그런 불법 촬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초소형 카메라를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범죄에 사용된 어떤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 이걸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기재위에 있었으니까 관세청이 저희 소관이에요. 네. 그러면 통관 부호 이런 거를 이제 관세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물건들에 있어서는 그 부호를 따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코드 넘버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맨홀 뚜껑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초소형 카메라도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화 됐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 초소형 카메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 아닌데 왜 안 하냐를 가지고 4년 내내 옥신각신 싸웠지만 제대로 결국엔 답을 안 했어요. 너무 끝까지? 중요한 문제네요. 너무 지난번에 피해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언론화된 거였는데 그 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 세입자가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집주인이 화장실 휴지통에다가 그걸 설치했잖아요. 초소형 카메라를. 근데 그런 건 정말 그 진짜 사람이 육안으로 뭐 그 불법 촬영물 알 수 이거 없죠. 한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영역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건 입법도 필요 없고 그냥 관세청이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국회에서 질문해줘야 될 텐데 질문할 사람이 없네. 질의서를 써줄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어떡하죠?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계속 장혜영 의원님 새 정부가 잘해주기를. 새 정부가 잘해주기를 일단 바라고요. 네. 사실 기술 문제는 계속 저희가 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반복이어서 좀 우리 다른 논리를 탑재해야 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김한희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구하지 말자고 글로벌적으로 합의하는 연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성범죄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드는 생각이 이 딥페이크 AI는 논문들을 보면 딥페이크 AI를 트래킹하는 논문, 딥페이크 AI를 트래킹하는 논문을 파회하는 논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쌍방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계속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파회하는 논문들은 이게 파회됐기 때문에 너네가 다시 내라.
라고 하는 거기는 한데 기술 발전을 그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쵸. 근데 되면서. 파회하는 쪽은 계속 파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는 사람들,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딥페이크를 유포하는 법. 막 이런 것들을 얘가 교묘하게 우리는 아까처럼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걸 보안 취약점을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저걸 연구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조금씩은 국제적으로 합의를 늘리는 게 사실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전쟁 로봇처럼 이제 조금씩은 약간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성범죄 쪽으로는 AI가 너무나 발전하지 않도록.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거여서. 다른 나라도 심각해요. 아, 지금 심각해지고 네, 있는 네, 거죠. 다른 네. 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한다고 할 때 뭐 물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개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건드려서 네. 정책화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술 문제를 기술 문제대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래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사회 안에서 그 성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 사람들이 진짜 포기하는 건 이걸 기술적으로 다루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특히나 청소년들 학교 공교육 안에서의 성교육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는 분들은 성교육 과외를 한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 남한패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아, 네. 1대1로요? 네, 그러니까 뭐 요새 그런 그런 거에처럼 게 한대요. 아, 너무 6대1 좋다. 이런 식으로. 좋은데 그걸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공교육이 안 해주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뭔가 내 아들이 그 딥페이크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공교육의 그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이제 이래저래 찾아보고 뭔가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민간기관들한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를 지인들 네. 학교에서 내가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놀고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심지어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니까. 그쵸.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면 사실은 이제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쨌든 그런 관심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성숙하게 발전되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매체를 통해 배우고 포르노를 통해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래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공교육에서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놀림의 대상이 아니고 엄청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한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은 여전히 금기죠. 그쵸. 금기고 리박스쿨에서 가르치잖아요. 리박스쿨.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완벽한 성엄숙주의 가르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다 룸사롱 다니고 이런 방식으로 정말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성범죄를 글로벌 성범죄를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이 그럼요. 문제를 이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문제이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부끄러워서 국제회의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저희 교수님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교수님이 저희가 이제 과학사학과니까 그 네팔에 가신단 말이에요. 네. 네팔에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세요. 그래서 네팔에 왜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네팔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엠번방이 거기에서 너무 심각하게 거긴 또 인신매매까지 이어지니까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우리 엠번방에서 수법을 배워서 거기서 똑같이 그러고 하고 있어서 네팔 경찰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과학수사할 건지를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현타 온다. 왜냐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여서 우리나라 수사관이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긴 하셨거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인 게 디지털 소통 수석이 아니라 비서관으로 네. 가신 네. 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좀 심각하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보여줬었던 인식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제 법사위 간사로 김용민 의원이 들어가는데, 김용민 의원은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 딥페이크 이제 이 법제 만들 때 아유. 알면서라는 조항을 그쵸. 갑자기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반발에 이거 네, 철회했었던 맞아요. 전적이 있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 자체를 사실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전 성교육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성인 대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인터넷 재교육하는 네. 것처럼 진짜 맞아. 성인 재교육을. 대상, 네, 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거기에 추가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확대되잖아요, 여가부가. 맞아요. 그때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맥락과 의도 속에서 그 말이 놓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남성과 함께 넘어가야 되죠. 그쵸, 가야죠. 근데 그게 여성을 지우기 위해서 남성을 들고 들어오는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남성과 함께 여성의 이 성범죄, 젠더 범죄의 문제를 남성과 함께 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이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성 특화된 이 폭력이 젠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면 그건 엄청나게 반대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한숨이 나. 네. 화이팅! 이재명 정부 화이팅! 이재명 정부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게 진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너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네, 장영 맞아요. 많이 좀 불러주세요. 많이 제발 맞아요. 좀 들어주세요. 이 여기서 한 얘기만이라도 좀 네, 많이 정말. 찾아주시고, 네, 페미문자 좀 많이 봐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일부 마무리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자 좀 하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 플러스 기술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여성 플러스 기술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공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이제 여가부 쪽에서는 정책 쪽으로 연구과제가 주로 나오고 과기부 쪽에서는 이제 그냥 AI 육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사실은 여성 플러스 기술 혹은 치안 플러스 기술 이런 쪽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치안 플러스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제 경찰 쪽인데 이제 경찰은 수사 기술이지 사실은 피해자 보호 기술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그리고 예방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산 없이 갈 곳을 하려면 사비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연구 예산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 소액으로 정말 한 푼 한 푼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쪽에 예산이 없는가? 여가부에서 기술 예산을 좀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술 쪽에 좀 더 정책적 지원, 예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면 여가부 관련자가 계시다면 책정을 좀 부탁드린다. 아니 기재부가 필요한가요? 기재부가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어디든 좀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긴 한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 AI 산업 키우겠다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네. AI 산업 네. 키우시고 저도 네. 좀 예산 좀. 네. 아니 이쪽 예산이 진짜 필요해요. 여기 너무 없어요. 여기도 AI 도입하면 되잖아요. 피해자 보호 AI 할게요. 그쵸. 이거는 제가 보기엔 블루오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돈 좀 주세요, 돈 좀. 대한민국 이건 책임 정치이기도 한 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지금 성범죄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AS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저희 연구사 이공계 육성. 우리 공대예요, 공대. 그렇죠. R&D 예산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죠. 육성 R&D 예산. 이쪽으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난다 진짜. 진짜. 이런 한 푼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샌드박스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진짜 필요한 영역은 사실은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현재의 규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방심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 피해를 만드는 쪽, 이제 가해 쪽에서는 최신 기술을 아무런 규제 없이 다 사용하는데 맞아요. 근데 막는 쪽에서는 일일이 지금 현행 법률을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맞아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기분 및 필요합니다. 머니. 필요합니다. 돈을 네, 어쨌든 이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한 일들을 그쵸. 수습하기 위한 이거라도 최소한 이거라도 좀 지원이 되고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조금 더 가야 된다면 어떤 걸 가면 좋을지 적용은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제공조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사실 요새 국제면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죠. 공조가 돼야 되는데 저는 21세기가 평화의 세계가 될 거라고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은데 아. 이런 전쟁의 세계가 돼서 사실 되게 참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국제공조라고 하는 건 이제 유엔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는데 지금만큼 유엔이 무력한 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목사방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 텔레그램에서의 협력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텔레그램은 이제 프랑스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브라질의 법원에서 니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장사 못해 라고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의 수사 시스템, 수사 공조를 존중하게 만드는 강제 조항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부? 오늘 이렇게 좀 1부를 마무리를 해보면서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네요. 어쩔 수가 없네. 우울한 얘기를 되게 화기애애하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두 분들이 이제 표정이 밝으시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래 싸워야 됩니다. 우울은 잠깐? 네. 왜냐면 약간 좌절도 지쳐. 그럼요. 길게 싸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웃으며 싸워야 합니다. 밝은 얼굴로. 네.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들을. 그냥 열심히 들었어. 상관없어. 네, 오늘 그러면 1부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저희 2부에서 또 조금 더 정치와 관련된 우리 대안과 관련된 또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해주시죠.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와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이고요. 또- 지금까지 페미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